애들이 왔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i를 가지고 2배, 4배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고 2a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을 첫째 항 공비를 2로 해서 답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이면 얘랑 모르겠다 더 해도 돼. 근데 첫째는 A 플러스 2a 플러스 12. 왜? 이게 첫 번째 이 녀석. 근데 A1부터 스타트. 14네요. 14면 22. 22. 오. 그래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 둘째 항은 곱한 거, 셋째 항은 또 곱한 거 이런 식이야. 근데 그거 더해야 돼. 근데 첫 번째가 A1부터니까 시그마라서 다 필요해. 어디? 1부터 20까지 그러면 하니까 1부터 20까지니까 A 더하기 14가 필요하지. 아 얘도 필요하구나. A 플러스 11 스타트. 아 좋아요. 그러면 a 플러스 11 이거 가지고 해야 되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첫째 항으로 놓고 그 다음에 공비가 2였으니까 2에 몇 제곱, 몇 세트, 5세트면 되겠다. 그쵸? 5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분모는 1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얼마다? 4, 3, 4, 14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 주시면 조금만 더 수월하겠죠? 오 예찬이 이렇게 계산한다? 네. 왔다! 신기한 안참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끝났는데. 진짜 고생했다 이제 가자 이제. 난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12시간 거요? 12시 갈 거야 선생님 저 근데 걸어가야 되는데 왜? 어머니 차가 지금 어머니 차가 고장 나가지고 아이고. 택시 잡아서 가요. 네? 택시 타고 갈게요. 차 태워줄까? 10이 줘야 되나? 태워줄 거야? 아니 나 걸어가. 아니 걸어갈 만해 일단 가볼게요. 40분 정도면 걸어가 근데 지금 밤에 너무 꼼꼼한데. 일단 해볼게. 가도 되나? 바로 내. 이거 이제 몇 시에 가요? 12시 진짜요? 니네가 그러다 했잖아. 아우. 쟤네가 너네 다음 가자. 주에 안 하지 이제 공부 근데 이제 끝이 그 다음 주였네? 아니 그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7월 지금 9일 몇 시였대? 9일. 한번 더 가? 네, 가요. 네, 주변에서 혼자 좋은 파티도 그래? 요리 네. 이야기 안 할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우리 지금 내가 할 거거든. 뭐냐면 2학기 때는 할 거면 하나로 통일을 해 날씨 알지. 요일을 그러면 제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그 시간대를 배정을 해서 차라리 토요일에 수업 시간 좀 늘릴 거니까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할 테니까 근데 요일이 뒤섞이면 안 돼요 제발 이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목 다 섞이면 더 없다 지금 너 할까? 어. 절대로 안 해. 선생님 저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니까 그거는 이제 할 거면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요일에서 요일을 조금 좀 맞춰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해주시고 자 이어서 갑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느낌은 어때요? 재밌겠죠? 뭐가 복잡한가? 네. 그래서 첫째 항은 지금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항들은 등차 수열이래요. 그 다음 항은 이게 무슨 항, 뭘 뜻하는 걸까? 반복된다. 반복된다. 주기함수라는 뜻이죠. 네. 왜냐면 이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fk라는 어떤 함수라고 인지를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요 i는 얘가 뜻하는 건 f의 k 플러스 p랑 f의 k가 같다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게 답이 주기라는 의미를 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겠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기보다 하나 작은 값.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가 되면 어차피 반복돼서 나올 테니까 주기보다 하나 작은 값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커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장이 0이었으니까 A1이 0이었으니까 A2는 1, A3는 2, A4는 3 이렇게 가겠지만 만약에 주기라는 값이 만약에 5였어.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 얘까지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0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은. 별건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녀석들 중에서 옳은 것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EK는 2의 AK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저게 맞으려면 K가 만약에 죽이면 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EK라는 건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뭐
3이었다 치자. 그러면 A1 A6이라는 소리인데 얘가 갑자기 A3의 2배다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죠. 아니, 이건 아예 아니에요. 네, 이건 아예 뭐? 아예 아니구나. 삐빅. 저는 합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합이면 돼요. 만약에 합이면 무슨 말이냐면 SEP는 ES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렇죠. 이건 주기까지 더한 거고 얘는 주기까지 더한 게 아니고 주기까지 한 번 더 가서 더한 건데 주기까지 더한 거의 2배나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게 가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주기까지요, 주기까지. 그러면 이들의 합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맞아야 돼요. 자, 식이 이거. 맞아요. 맞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얘가 만약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 숫자였다면 얘가 만약에 그러면 얘는 2분의 P 플러스 1이었을 거야. 네. 근데 얘는 얼마부터 시작? 0부터 시작해서 P-1까지밖에 안 가는 거고 P-1까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가 들어갈 차례에 P-1이 들어가면서 P-1 그리고 P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으로 가볼게요. P번장이 있는데 이 P번장은 같을 거야. 계속 같겠지? 자, 그러면 P번장은 좀 전에 P-1 나온다고 했지. 왜 P-1이야? 얘는 그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N번장은 N-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P번장은 P-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이게 주기잖아.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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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을 몇 번? K번? 딱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해석적인 문제였습니다. 주기여서 한번 같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막 조건 3개 있는데 막 조건 3개 옳은 걸 찾으라. 근데 막상 해보면 또 이해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할만해요. 자,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AN과 SN이 섞여 있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AN, SN 섞는 걸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리고 일반항 구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앞에 시그마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등차, 등비에서도 이들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이건 좀 쉽고요. 좀 쉽네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첫째 항부터 SN까지 뭐 SN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성립한대요. 야, 어떻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너희는 뭘 하고 싶으시나요? A. 얼마를 대입하고 싶으세요? 1부터 일단 2. 얘 제곱이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한데. 그래요? 1부터요? 첫째 항이 없는데 6? 구해야죠. 6? 구해야죠. 그래요. 1 대입하면 첫째 항 나오죠. 자, 6A1은 A1의 제곱 더하기 3A1 마이너스 4. 4. 4예요? 네. 천재다. 그래서 A1은 4예요. 그러면 6S2는 A2의 살짝 2의 제곱 더하기 3A2 마이너스 4인데 자, 얘는 4 플러스 A2잖아. 4 플러스 A2잖아. 얘는 24 플러스 6A2가 되네요. 그쵸? S2라는 건 A1과 A2를 더한 거니까. A1은 4고 A2는 모르니까 4 더하기 A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들 A2의 제곱 플러스 3A2 마이너스 4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A2의 제곱 쭉 넘어가서 마이너스 3A2 쭉 넘어가서 마이너스 28 그러면 얼마? 7. 7, 4,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2의 값은 7 또는 A2의 값은 마이너스 4인데 모든 항이 양수. 감사하네요. 자,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8번째까지 가라고? 근데 왠지 그냥 첫 장이 4고 공차가 3 같은데. 뭐라고? 조합이 왠지 4랑 7이면 그거밖에 안 3일 나와. 플러스 1, 3, 24, 1, 25. 그래서 25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왠지 느낌이 그거밖에. 불안하면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자, 어쨌든 대입을 된다는 걸 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자. 3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6에다가 1, 2, 3을 더한 거잖아. 4, 7이니까 11 더하기 A, 3.
A3의 제곱 플러스 3A3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자, 이 녀석은 A3의 제곱 여기에 6A3 넘어가서 마이너스 3A3 여기 66 넘어가서 마이너스 70은 0. 7하고 싶네요. A3 그러면 A3는 11. 오, 센스 오. 만점. 자, 그래서 답은 3번.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S8에서 S7 S8에서 S7을 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될지 모르겠어요. 아 되겠는데? 그러면 A8, H가 알아야 되는 한번 해보자. 자, S8, 6S8은 A8 제곱 플러스 3A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S7은 A7 제곱 플러스 3A7 마이너스 4 H를 좀 느낌은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느낌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얼마나 되죠? 6A8 이렇게 나오겠죠.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게 등차인지도 안 모르는데. 되는 거구나. 그쵸. 이게 그쵸. 다 없죠. 노답이지. 그쵸.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죠? 답 있을까? 등차 수열이라 생각하고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으로 찍어. 야 그럼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등차수열 생각하고. 그쵸. 이러면 진짜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걸 막아버리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의도적으로 막는 거야. 연산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등차. 그렇지. 이렇게 해서 진짜 아니야? 막을 수도 있는데 3번 근데 어떻게 얘는 등차가 아니라고요? 맞잖아. 맞는데? 답은 3번 나오는데. 근데 무슨 내가 잘못했나? 다시 해볼게. 어쩌다 25. 아까 A3 10 나왔잖아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니까. 등차가 아니야? 안 찍고 4, 70 나왔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이죠. 선생님 근데 저거 대입 안 하고도 노릇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아요? 대입 안 하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대요. 오, 어떻게? 어떻게? 일반항이 등차 수열은 1차식이고 합이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게 AN이면 1차식일 텐데 저거 제곱하면 2차식 되고 해서 차수가 맞아서 그게 되지 않나요? 아, 그렇네. 오. 그런 느낌으로. 칭수 맞으려고. 아. 됐다. 무조건 등차 수열이에요? 나안할 수도 있잖아. 맞는 거 아니에요? 차수가 맞으면 근데 최저골로 쏘는 부분 번수는 어떻게 해? 아니 부분수 말고 무조건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냥 한 일정한 거 수도 있지 않나? 1, 1, 1, 1, 1, 1, 1, 1, 1. AN이 1차이면 제곱을 해서 2차가 나와서 저런 형성이 되는 건 맞죠? 얘 등비 수열은 안 돼요? S제곱 그냥 나의 생각인 거야. 저 자리에 A 아래 n-1제곱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A의 제곱 아래 2의 n-1제곱 플러스 3의 A의 아래 n-1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은 이 I의 값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아래 n-1제곱의 제곱 형태로 만들고 얘도 아래 n-1제곱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얘도 2차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근데 그 시그마 저 합으로 가면은 합으로 아래 더 커져서 n 제곱으로 됐을 텐데. 등비수의 합이니까 얘들아 등비수의 합은 A 아래 n제곱 마이너스 A 나오는 거잖아. A요? 등비수의 합은 이렇게 나오잖아.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우리 등비수열의 합은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AN 제곱 플러스 BN 나오는 등차 수열. 여기에 C가 달라붙으면 나쁜 놈.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A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A 나오죠. 네. 자, 만약에 여기가 A가 아니면 나쁜 놈. 네. 아시죠? 등비수열에서는 무조건 얘랑 얘의 절대값이 달라야 돼요. 등비수열. 왜냐면 1-R분의 A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R분의 A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러지? 아시나요? 자. 근데 구호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 얘가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K값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3분의 1. 예. 왠지 아시죠? 왜요? 요 I 값이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인데 얘가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절대값이 달라야 돼. 아니, 부호갖고 절대값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비수열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있나요? 제곱의 형태로 나오면 안 되는 이유. 근데 어. 그게 아래 n꼴로 나오잖아요. 아래 n제곱꼴로. 근데 네. 같으려면은 n이 2m과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n이 n이 2일 때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n이 2일 때만 완전 있는 거죠. 무조건 성립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성립하는 녀석을 만들면 되잖아. 그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이잖아. 이건 저 AN이라는 게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뭐냐? 너의 생각은 거의 오라. 왜냐?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등차는 분이야. 학교 시험에서.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애초에 얘는 딱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난이도 자기 목숨 다 한 거야. 자기 할 목 다 했어. 너희한테 이런 연산식을 방정식을 3번 풀게 한 것만으로도 할 목 다 한 거야. 거기서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 아니고 이상한 수열로 바뀌어버리면 8번째까지 가야 되거든. 말이 안 되고. 그때부터는 그렇지. 우리가 대입한다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딱딱딱딱딱딱 이런 느낌이에요. 8번째까지 가는 거지. 이게 하나 대입해서 연산 쫙, 하나 대입해서 연산 쫙 이런 연산은 학교 시험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나오겠지. 수능은 가는 거지. 왜? 뭐 10분 동안 풀면 되잖아. 학교 시험 안 되잖아. 문제가 가령 있다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그걸 문제로 못 내는 거지. 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느낌. 자, 결국은 무엇이다. 이렇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은 녀석이 나오면 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그런 생각 정도는 괜찮지. 이거 2차식이니까 왠지 등차 수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왜? 내가 딱 4하고 7이 나온 순간 느끼겠지. 이거 왠지 등차 수열일 것 같은데 세 번째만 확인해보자. 10 나온 순간 오케이 하면서 가겠지. 그러니까 확신을 얻을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것만 가지고는 등차 수열 알 수 없는 거야. 모르죠. 이것만 가지고 3이라고 또 확신하기는 애매해. 왜? 첫째 항은 또 아닐 수도 있어. 그렇네. 아, 이 합인데 뒤에 이상한 게 달라붙어 있잖아. 얘가 첫째 항부터 등차를 또 보장을 못하는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들 좀 아쉽지? 자, 우리는 세 번째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 만약에 세 번째가 딱 갔는데 세 번째가 11이었어. 네 번째 가봐야 돼. 이거. 네 번째 가서 그게 15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돼. 15 나오면 첫째 항은 등차가 아니었던 거지.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냥 질문하고 이건 안 풀고 넘어갈 건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푸실까요? 왠지 등 B 같아요. 맞아요. 느껴져요? 네. 저 답안지들이 이 SL 플러스 쪽에서 그래서 완전 그게 답에 그리고 이거 쪼개는 거예요. 그쵸 쪽에서 그래서 SN 플러스 E 마이너스 SN 플러스 1 쭉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요거는 이게 어떤 값일 거거든요. 쭉 넘어갔어. 그러면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 될 거거든. 근데 뒤에 이상하게 달라붙어 있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BN. 저 AM 나오니까 어. 저 왼쪽은 A M 플러스 2고 아. 왼쪽은 2A M 플러스 1이니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돼서 좋네.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AN 플러스 2는 2에 A의 N 플러스 1이 되면서 등이야.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대입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눈은 있으면 좋아. 왜냐면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이 개수 더해서 0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쪼개서 했던 거 있죠. 뭐 그게 온전하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풀 때는 이 아이를 적절하게 쪼개서 차를 이용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느낌이 좀 세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느낌이 좀 세하죠. 뭔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첫째 항을 줘버렸네. 뭐 하는 거야? 대입하자는 거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뭐 세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풀 건데. 그죠? 1번. 그러니까. 얘도 DK 뭐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수하는 수를 계산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경우수. 자, 2명이 악수하는 수는 한 번, 3명은 3명이 악수하는 수는 3번. 3번, 한번 30번.
3번. 4명이 악수하는 횟수는 46번. 12번. 12번? 6번. 똑똑하네요. 왜요? 42. NC이죠. NC는 우리 어떻게 해요? 2분의 N 플러스 1인가요? N 마이너스 1이죠? 와. 이거죠? 바뀔 뻔했다. 요게 뭐야? 악수하는 횟수야. 근데 이거 외울 건 아니죠. 그냥 이건 조합이야. 맞죠? 악수할 때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느낌인데 뭐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가볍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피부나치다. 자, 피보나치 뭐 공식 외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의 뭔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 피보나치 수의 뭐예요? 앞에 거 2개 더한 거. 네. 앞에 거 2개 더한 거 만드는 거. 이걸 이제 피보나치 수이라고 하고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문제 하나 냈는데 가볍게 하나 내봤고요. 피부나치였어? 몰랐는데. 자, 식이 다 똑같아요. 피보나치.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그림 이상한 거 나오면 나야 되는 거 피보나치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를 찾는 거지. 어디요? 요거랑 빼긴 안 되고 근데 왜 부등식이 3터지? 요거 2개네요. 그렇죠? 요거 2개인데 딱 봐도 2번. 딱 봐도 2번 왜? 뭐 숫자가 이뻐요 숫자가. 맞다. 이뻐요? 숫자가 이쁘면 그렇게 하시든가. 자, 어쨌든 간에 피보나치라는 건 첫째 항이 2래요. 둘째 항이 3이면 5. 셋째 항은 5가 되겠지? 아니 그냥 더하면 돼. 3,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4. 55. 근데 이미 7 끝났는데. 그럼 언제 끝났어요? 7, 1, 2, 3, 4, 5, 6, 7. 아, 이거 안 읽었어. 아이가 막 이 빨이었네. 자, 피보나치 수열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냥 저렇게 쓰면 돼요. 피보나치 수열을 괜히 뭐 신중하게 뭐 식을 만들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만들지? 그냥 피보나치 수열 나오면 식이 궁금하시면 바이블에 찾아보시면 식 뭐 있어 하나 있어요.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된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숫자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뒤까지 써요. 그냥 이런 형태 나오면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밑에 거는 이거 중학교 문제인 거야. 중학교 1학년 문제. 하나 다 되는 자,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중학교 말하네. 교점에서 교점의 수. 못하는 고등학생인 거.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교점의 수. 자, 처음에 선이 2개일 때 교점 몇 개? 한 개. 3개. 선이 3개일 때 교점 몇 개? 2개. 3개. 자, 이제. 선이 4개야. 교점 몇 개? 최대요? 최대. 6개. 4개 아니야? 6개 아니야? 자, 최대라는 말 대신 이런 말을 써요. 6개요. 어느 새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교점의 개수. 6개요. 5개. 5개? 6개요. 6개. 처음에 맞아. 아, 맞다. 오는 10개요. 10개요. 괜찮아. 맞아, 괜찮아. 일산 60이에요. 자,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 직선이 하나 있었어. 하나. 몇 개 추가돼? 2개. 몇 개 추가돼? 3개 추가돼.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3개의 직선이 하나가 가로지는 거야. 얘가 다른 직선이라니까. 그리고 한 점에서 절대 3점에서 만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교점을 얘가 지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던 가면서 직선을 하나씩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n번째 항이야. 내가 n번째 직선이야. 그럼 이미 n-1개의 직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 근데 얘들은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만. 얘네들이 이미 만들어진 교점만 교묘히 피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나는 하나 다 만나. n-1까지 만날 거 아니야. 자, 그런 문제인데, 자, 라이프 직선. 이거 말고 직진선. 삼각형이 개수. 그 영역 나누는 거? 영역으로 바꿔볼게요. 영역. 자, n이 1개일 때 영역은 2개. n이 2개일 때 영역은 4개. n이 3개일 때 영역은 7개였나? 오, 맞아. 맞았어. 어떻게 알아? n이 4개일 때 영역은 그다음부터 11개. 11개.
13개 4야. 이런 게 열렸다. 기차 수열. 또 가로지로. 야, 이놈 봐라. 맞을까? 틀릴까? 네 11개가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연기만 보여줄게요. 자, 봐봐. 지금 얘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얘는 좀 전에 앞에 있는 애는 만나면서 선을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 거였어. 그렇지? 자, 근데 얘는 가면서 넌 모르지. 우주검이라는 말 안 들어봤지? 우주검이요? 그거 아니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 우주검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검은 세상을 양산하는 검이야. 자, 어쨌든 간에 나는 가면서 일면 봐. 하나의 평면이었으면 나는 한 조각을 내겠지. 근데 내가 하나의 직선에 의해서 이미 두 개로 나눠졌어 세상이. 그럼 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눠진 두 개의 세상을 또 쪼개고 있겠지. 네. 자, 근데 이미 세 개의 직선이 있어. 그렇지?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는 세상이 몇 개로 쪼개져 있어? 세계로는 7개인 건 알겠지만 내가 지나가잖아. 지나가는데 내가 모든 영역을 다 쪼개는 건 불가능해. 그렇죠. 이게 곡선이 아닌 이상 봐봐.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내가 다 지나는 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기껏 하는 건 무슨 행동이야? 얘들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어. 자, 그러면 했잖아. 진짜 했잖아. 딱 그래서. 안 삼아. 자, 좋았어. 이제 봐봐. 밑에부터 가는 거야. 나는 일단 한 번 나눴어. 네. 쭉 이 직선을 지나는 순간 이미 또 하나를 나누게 돼. 또 직선을 지나는 순간 하나를 또 나누게 돼. 또 직선을 지나는 순간 하나를 나누게 되지. 교점은 세 개지만 내가 얘네 세 직선에 의해서 어쨌든 세 직선 지나잖아. 세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이 네 개의 평면을 내가 가로지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하나씩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두 개의 평면을 나눈 거고,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 개의 평면을 나눈 거고,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개의 평면을 나눈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교점은 1360이고 평면은 공간은 2470. 근데 다 교차야.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첫째 항 구하고 첫째 항에다가 뭐 더 더하시면 돼요. 2부터 시그마 k-1까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가로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자, 우리 오늘 몇 번까지 했었니? 인간? 오비탈? 90%? 난 뱀프 대비 3이야. 1, 2, 3, 4, 5. 뭐라고? 6, 6, 7, 8, 9, 9. 그 뭐야? 그 정우가 외우라고 했어. 자, 뭐 그런 문제들만 있습니다. 오비탈. 요건 이제 영역의 개수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내분이나 이런 것도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야 저거? 이게 도형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젠가 아니네? 이렇게 하고 젠가는 아니 그 젠가를 나눠놓고 딱 보면 이렇게 느낌이 안 들으시긴 할 텐데 지금 얘가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뭐냐면 A에서 점 B, N까지 선을 따라 최단거리를 가는 경로의 수를 A라고 할 때 이들의 값은 얼마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야. 이렇게. 이거 뭐 쓰는 문제예요? 이거 그거 111 쓰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와우. 뭘 해야 파이팅 하시면 돼요. 1111 이거 몰라? 1인데 더하기 2, 3 하고 오른쪽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111 아, 1 시간거리다. 그래서 2 3, 4. 그 다음에 1 우리 1 저기 1 그래서 저기 5 6 7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뭐야? 근데 5, 일. 6, 7 아니라 1 5 6 한 4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그냥 4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4. 거잖아. 아닌가? 와우. 와우, 판타스틱. 아니다. 그냥 계속 습관이 잠깐만요. 이해됐습니다, 선생님. 하나, 둘, 셋. 자 1 얘는 2 얘는 3 그러면 10 이거 지금 차. 기차 수열. 자, 그럼 여기까지 10이야. 얘 어디까지 가야 돼? 7번째. 얘 더 있네?
7, 10이면은 3인데 13. 자 여기 10까지 왔죠? 얘 계속 보내. 자 그럼 여기는 11, 12, 13, 그 다음에 11, 여기는 2, 3, 그러면 16, 17, 18, 19, 그러면 2, 3, 22 이렇게. 여기는 10이었고 여기는 20이었으니까 뭣도 아닌 수열이에요. 자 아무 수열은 맞지. 어쨌든 뭐 도형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 등차 3, 수열이야? 3, 3. 맞아요. 여기 얼마였어요? 13. 여기 얼마였어요? 16. 여기 얼마였어요? 19. 여기 얼마였어요? 20이야. 또 그런 건 봤네. 자, 어쨌든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짜증나거나 싫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이제 증명 파트인데 진짜 제일 싫은데 지금. 풍문은 가도 되겠다. 4만 남고 이제 아, 수능 아, 가자. 4만 남죠. 나 오늘 집 가야 될 것 같아. 산이 수업 좀 해야지. 저는 저 열심히 실험하고 왔는데 풍무도 들어. 하하하하. 교과서 풀어야지. 교과서 문제를 다 맞췄는데. 자, 연대 책임. 자, 하나. 지금부터 10분만 더 할게요. 괜찮죠?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자, 나이스. 하루 안 지날 때. 수열의 귀납법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예요? 가설을 세워야 돼. 가서 그렇죠. 가정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가정을 하면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가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가정이라보다 그러니까 이건 증명이에요. 그냥 1 대입해보면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1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야. 초입. 그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 풀 때 보면 기억, 니은 빌드업 하잖아요. 기억 겁나 쉽고 니은 조금 고민하고 지금 미쳐버리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K. 뭐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보여주시오. 가정을 하고 그렇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nk가 플러스 n이 일이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겠죠. 네. 왜? k번째에서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에 당연히 성립하는 거 맞잖아. k나 k 플러스 1, k는 이무의 숫자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얘는 분명히 fn이라는 n에 관한 식이 나와 있을 거야.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계식이 있을 거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분리를 시켜볼게요. GN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식이 fk는 gk라는 식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거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K 플러스 1을 항을 더하기. 요 양변에 K 플러스 1 하나. 지금 k 플러스 1인 항을 한 번째 더합니다. 더해서 기존에 있었던 녀석들과 결합을 시켜요. 그럼 시그마가 K 플러스 1을 자, 결합을 시키고 결합을 시킨 이 결합을 시킨 녀석이 요 녀석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는 이 연산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배웠어. 이게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면 어려워. 사원은 교과서에서 거의 안 나와요.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사원은 거의 다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 첫 번째로 맞아요. 어쩐지 근데 저번에 문제 풀어봤잖아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렌타가 있었을 뿐 근데 그거 그렇게 막 없으면은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쓰면 할만해. 왜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중간 생략을 해요. 무조건. 이 녀석의 특징이 무조건 중간 생략이 있어.
풍무가 행복했던 이유가 교과서에서 내던 시절에 중간 생략을 안 해요. 아 진짜요? 우리 설마 그거 1번 하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FM대로 그냥 복붙을 합니다. 교과에 풀이 있거든요. 뒤에 교과는 풀이 있거든요. 그 복붙하고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곳에 네모칸 쳐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겁나 쉬웠어요. 나중에 이 기출 풀면 느낄 거야. 자, 교과서 네 문제는 다 외웠죠, 풍무. 얘들아, 풍무 교과서 네 문제는 다 외웠죠? 너희 기출 푸는데 교과서 네 문제 안 외웠기만 해봐. 왜냐면 풍무가 23, 24년도 빼고 20, 21, 22, 19, 18, 17 전부 다 교과서예요. 나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 교과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과서에 두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 알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7, 8, 9, 10, 11, 12. 7년도에 이 문제, 8년도에 이 문제, 9년도에 이 문제, 10년도에 20년도에 이 문제, 21년도에 이 문제, 22년도에 이 문제. 예측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3년도와 24년도가 주리쌤 다른 문제. 그랬다가 올해 다시 또 뭐야 주기에 의하면 이 문제 차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주기를 보면 어쨌든 근데 이게 등식은 쉬워. 왜? 명확하거든. 근데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걸 써.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에 좌변과 있고 우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 k 플러스 1번 창을 더했어. 이렇게 더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한 녀석을 더 데려와요. 이거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냥 대략적으로 한 녀석을 더 데려오는데 그 데려온 녀석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얘가 얘랑 같대. 근데 얘가 얘보다 작대. 그래서 따라서 얘도 얘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3단문법이네. 그러니까 얘가 다이렉트로 얘보다 작은지가 안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 똑같이 더했는데 딱 더하고 났더니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거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문제예요. 근데 가끔 어떤 문제는 이게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를 가져와. 얘랑 똑같은 어떤 애를 가져오는 거지. 혹은 얘보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큰 거? 얘보다 좀 더 큰 걸 가져와. 요 사이에 샌드위치 정도인가? 하나를 가져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단 커. 근데 얘가 얘보단 작아. 그러니까 얘가 얘보단 작은 거야. 부등식은 그걸 가끔 써요. 맞네. 그거 부등식은 그걸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이렉트로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이상한 한 명을 데려와. 매개체 한 명을 데려와서 얘를 가지고 나는 얘보다 작은데 얘는 얘보다 작아? 그럼 나는 얘한테 지겠지.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가 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부등식에서 하는 방법인 거예요. 등식은 그냥 같다야. 그래 등식은 쉬워. 그냥 같은 값 나오면 되거든. 근데 부등식은 달라. 뭔가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네모칸 쳐버리면 미쳐버려. 아니 얘를 보여주고 얘들의 대소를 보는 건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를 안 보여준다고. 네모를 쳐버린다고. 그래놓고 걔를 아이고 되게 그리고 마지막에 F3 와우. 그러면 너희가 이걸 알아내야 돼. 얘를 어떤 아이와 비교해야 얘가 얘보다 작아서 얘가 얘보다 작아지는지를 너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같은 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나오면 죽는 거지. 그게 수력으로 5.194 20번이나 21번으로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 진짜 죽는 거고. 그럼 가야 되는 거야. 가야. 그렇지. 그건 얼마?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 빨리 제끼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돼. 하고 마지막에 그냥 왜냐면 자자 사우야 세 개 들어. 귀납법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 없다. 왜냐면 중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지워버리면 정말 다 없어. 왜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한 5칸 없애버린 거야. 점프 뛰어야 되네. 사다리 딱 올라가는데 사다리 막 5칸 없애버린 거야. 어떻게 가? 그래야 돼. 옆에 자꾸 올라가야지.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그런 느낌이 있어. 귀납법. 그러니까 만약에 제끼라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풀어. 푸는데 갑자기 어디서 딱 갑자기 멘붕이 오잖아. 빨리 패스해. 그게 나. 나중에 와. 왜냐면 이거 멘붕에 빠지잖아요. 근데 답도 없어. 진짜 답 없다. 이게 중간에 어떻게 지우느냐에 따라서 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직까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근데 제 기출 만들고 하면서 엄청 어렵다는 말은 문제는 없었는데 악의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막히잖아. 그냥법에도 막히잖아. 그럼 팩티스한 게 나아. 그래서 뒤에 거 차라리 맨정신, 좋은 정신으로 뒤에 거 빨리빨리 풀고 남으면 접근하고. 왜냐면 얘는 무조건 객관식이거든요. 찍을 수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서술을 못 풀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뒤에 따라오는 이 문제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자, 숙제는 그냥 수업 숙제는 없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몇 번이죠? 1780인데 이게 말도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고쟁이가 추가됩니다. 3782 고쟁이를 자 일단은 스텝 2만 할 거야 먼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저번에 활용까지 나갔었죠. 네. 그렇죠? 활용까지 나갔었죠. 스텝 2 활용까지 나갔었어요. 자, 오늘의 숙제는 여기에 등차 분기 스텝 2. 같이 붙어 있어. 근데 좀 많아. 몇 문제지? 완전 밀려. 몇 문제야? 완전 밀려. 100문제 넘을 것 같은데 요건데 자 고생이 되는 모두 헤어라는 건 아니고요. 대략점 모두 헤어라는 건 아니고요. 오비 결정. 사오만은 아니고 계속입니다. 너희들의 역량껏 헤어라야. 아 이거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이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량이야. 역량껏 헤어시면 됩니다. 용량을 그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의 의지를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